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뱀 문희정입니다. 이혁범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KB경영연구소의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반려견 양육수가 줄어들었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을 좀 알려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좀 보고서에 있는 다른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품종과 관련된 얘기인데 역시 반려견 반려묘 품종 1위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 품종입니다. 맞습니다. 반려견의 경우에는 이제 말티즈가 20.4%로 1위였고요. 그 네. 뒤를 이제 푸들, 믹스견, 포메라니안, 비숑 프리제가 이었습니다. 반려묘의 경우에는 코리안 쇼테어가 44.7%로 1위였고요. 그 네. 뒤를 러시안 블루, 페르시안, 잘 모르겠다, 스코티시 폴드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품종 잘 모르겠다, 사실상 코리안 쇼테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안 쇼테어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이게 한 번 더 확인됐습니다. 네, 코리안 쇼테어를 기르는 분이 53.8%로 절반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역시 고양이는 집사로 간택을 당해서 길고양이를 키우는 맞습니다.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품종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품종 1위는 변화가 없지만 최근 몇 년간 인기 품종의 변화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의 경우에 믹스견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보면은 말티즈 1위, 푸들 2위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티즈의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이 됐고요. 3위가 재미있는데요. 2018년에는 시쭈, 2021년에는 포메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믹스견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무래도 유기동물 입양 효과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믹스견은 참고로 2018년에는 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 반려묘의 경우에는 코리안 쇼테어가 매년 45% 전후로 1위를 쭉 유지하고 있고요. 러시안 블루와 페르시안이 2, 3위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품종보다는 요게 조금 관심사인데요. 네. 양육비가 과연 얼마나 들까? 네. 반려가구는 진료비, 치료비, 병원비 등 건강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월 평균 19만 4천 원을 양육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는 14만 원, 2023년에는 15만 4천 원이었는데 어쨌든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 고양이만 좀 따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반려견 가구는 월 평균 17만 8천 원을 지출해서 이전 조사보다 3만 원이 증가했고요. 반려견 한 마리당으로 이걸 환산을 하면은 매월 16만 1천 원을 지출해서 이전 조사 대비 2.6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려묘 가구의 경우에는 월 평균 17.5만 원을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전 조사보다 3.9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반려묘 한 마리당으로 월 평균 양육비를 환산을 하면 14.2만 원을 지출해서 이전 조사 2023년 조사 대비 1.6만 원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 나도 그 정도 쓰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비반려인들은 생각보다 양육비가 하실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사실 이 아이들이 사료를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비가 35.1%로 가장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이 간식비 22.5% 2위였습니다. 먹는데 역시 제일 돈이 많이 쓰이죠. 지금 소개해드린 양육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비를 뺀 수치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 과연 병원비는 얼마나 쓰고 있을까?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한 조사여서 그런지 최근 2년간 치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방문했다면 그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평균 동물병원비는 76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제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이게 3.18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는 2년 동안 동물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는 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2년 안에 동물병원을 한 번이라도 간 보호자만 따로 분류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네. 2년간 평균 109.3만 원으로 월 평균 4.5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로 구분해서 보면요. 반려견은 한 마리당 2년간 129만 8천 원. 그래서 월 평균 5.4만 원을 동물병원비로 사용을 했고요. 네. 반려묘는 한 마리당 2년간 89만 원. 그래서 월 평균 3.7만 원을 병원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딴 거보다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네. 2년간 동물병원을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네. 게 왜냐면은 저희가 하다못해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심장사상충 그거라도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은 꼭 선물처럼 해주셨으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러면 병원을 가신 분들은 네. 치료비 항목으로 어떤 치료를 가장 많이 받으셨을까를 찾아봤더니 네. 피부 질환 치료가 46%로 1위였고요. 정기 검진이 43.9%로 2위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2023년 조사 때는 정기 검진이 1위였고요. 네. 피부 질환 치료가 2위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순위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데요. 지리적 접근성이 1위를 차지했고요. 진료 인력의 전문성이 2위, 친절함이 3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특화병원, 전문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네. 사람처럼 과가 막 세분화되어 있는 건 아직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병원을 먼저 찾아가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수익에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반려인들이 비반려인들과의 갈등 좀 줄이는 방법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굉장히 격차가 좀 많이 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려인들 내부적으로 조금 더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 조사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병원을 가고 정기적으로 좀 검진을 받는 그런 비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